폐기물 매립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가운데 완주의 또 다른 매립장은 허가 면적을 초과해 매립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높고 치료약도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새 비가 내렸지만 도내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40mm 안팎의 강우량으로 저수량은 늘고 농작물에 도움되는 단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완주 비봉 폐기물 매립장은 발암물질 침출수가 흘러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는 이 비봉 매립장 외에도 허가 면적을 임의로 초과해 조성한 곳이 취재 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비소와 페놀 등 중금속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흐르는 완주 비봉 매립장. 완주군은 허가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최근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면적을 어긴 매립장은 또 있었습니다. 완주 둔산리 산업단지에 위치한 또 다른 매립장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폐기물 매립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매립을 끝냈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 이곳 역시 재작년인 2017년을 기점으로 허가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립장을 넓히기 위해 일반 공원 부지까지 침범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를 안 채우면 화면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불안해요. 경계 침범이다 이렇게 설명 안 하던가요? 예, 안 했습니다. 완주군은 2년 전 매립 허가 용량만 일부 늘려줬지만 업체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매립지를 허가 지역 바깥쪽까지 넓혔습니다. 군은 둔산 매립장 역시 최근 환경 영향 조사와 함께 허가 면적 외에 폐기물이 추가로 묻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랑 시기가 거의 얼추 맞아요. 고가도가 거의 그 성상이 거의 맞다고요. 만약에 위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둔산리 매립장은 지난해 환경공단의 사용 종료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곳입니다. 결국 이곳 역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완주 지역 매립장 관리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난해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인해 도내에서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는 70대 남성은 며칠 전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80대 여성이 올 들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내에서 두 번째 환자가 나온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 SFTS 의사 환자로 의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를 했는데 5일 날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진드기 물린 피해자와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진드기 피해자는 지난 2016년 3명에서 2017년 10명, 지난해 13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0명에서 2명, 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로 우거진 숲을 다녀오거나 논밭 작업 등을 하다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에는 60대 여성이 반려견에 붙어있던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염 경로가 일정치 않은 데다 아직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예방이 최선의 대응법으로 꼽힙니다.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야외 작업이나 풀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긴 옷이나 긴 팔을 착용하신 후 야생 진드기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장갑과 장화 등 작업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샤워 등 개인 위생과 반려견 위생 상태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보건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젖소 농장에서 우결핵이 발생해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진안읍의 한 젖소 농가에서 결핵균이 검출돼 젖소 100여 마리 가운데 4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최근에도 17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우결핵은 세균성 질병으로 전염성이 높지는 않지만 도내에서 연간 20여 건이 발생할 정도로 최근 발병률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모내기가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전역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에 더위가 한풀 꺾인 데다 도내 저수지의 수량도 평년을 웃돌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땅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이른 더위에 지쳐가던 농작물에는 싱그럽게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반가운 단비에 농민들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반가운 단비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물 걱정을 않게 되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걱정이 들리죠. 어제부터 내린 비는 익산 함나 41mm, 군산 33.7mm 등 도내에서 10에서 4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를 앞둔 도내 400여 개 저수지의 저수율도 76.7%로 평년보다 20%가량 높습니다. 전년에 비가 많은 상황이 금년에까지 수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농업용수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도를 넘나들던 이른 무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0.2도, 진안 18.5도 등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덥고 막 습했던 게 비 오고 이제 좀 사라지니까 생활하기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서해안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서해상의 풍랑주의보도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저기압에 의한 이번 비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선선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 등용문인 제45회 전주 대사슴놀이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국악 고수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한옥마을 일대를 나흘간 국악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인데요. 한범수 기자가 오늘 개막한 전주 대사슴놀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인 자식들을 너희 헐거라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스무에 넘는 내공이 담긴 소리꾼의 흥부가 가난과 차별로 인한 흥부 가족의 서름이 구성진 소리에 실려 가슴을 파고듭니다. 뒤를 이은 여성 소리꾼의 공연. 똑같은 노래지만 관객들에게 주는 울림은 또 다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악축제 전주 대사슴놀이가 장원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을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기악, 무용 등 13개 부분에서 경연이 펼쳐집니다. 판소리 명창의 7명, 농악의 9팀 등 모두 442팀이 출전해 혼을 담은 공연으로 눈가기를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엔 초중고 국악 꿈나무들을 위한 학생 전국대회도 열립니다. 성숙함은 떨어지지만 우리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평가에서도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하고 출연자의 스승이나 팔촌인의 친인척은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한옥마을에 많이 나오셔서 훨씬 성숙되고 발전된 우리 대사슴놀이 같이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주 대사습이 풍성한 볼거리와 경연으로 전국의 귀명창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단오절을 맞아 전주 덕진공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시는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오늘 덕진공원에서 단오제를 열어 창포물로 머리 감기, 수리취떡 만들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오절 행사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며 오늘과 달리 난타와 국악 기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대출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8개 은행이 소상공인 6천여 명에게 1,922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IBK 기업은행이 37억 원으로 2%에 그쳐 가장 많은 농협 540억 원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신한과 KB, 하나, 우리 등 대형은행 대부분이 10%를 밑돌아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호성동에 아이월드 어린이집을 개원한 데 이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연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3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오는 9월 25일 이후 준공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모집에 희망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하반기 공공기관 대학생 직무 인턴을 모집한 결과 100명 정원에 900여 명이 몰려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발된 대학생은 도로교통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3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인턴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정부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익산의 재가복지센터장 57살 최모 씨와 요양보호사 등 18명을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A 경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와 홍콩 일대에서 도박 자금으로 3억여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대료 폭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전주시가 사회적 부동산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시내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 가격으로 매물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소 50여 곳을 사회적 부동산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운영 경력이 3년 이상 되고 최근 5년 이내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곳에 한해 사회적 부동산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